자, 그럼 이제 우리 변경 신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정하고 변경, 해제 등 신고 이 세 개가 이제 부수적인 건데 그 차이점을 잘 구분해야 돼요. 차이점. 자, 그럼 변경 신고는 말 그대로 계약 내용이 변경됐을 때 하는 게 변경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 절차 방법 1번에 보면 자, 여기도 변경된 경우 가능 그랬어요. 여기 가능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다예요. 자, 이것도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제 변경 신고 접수를 받으면 이제 이걸 반영해서 신고 필증 재발급해 줍니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 변경은요. 등기 신청 전에 거기다 체크하세요. 이건 시기가 있어. 등기 신청 전에 하게끔 되고. 그다음에 변경 신고서 거기다 밑줄. 여기는 변경 신고서라고 따로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변경 신고. 아까 정정 신청은 따로 없다고 그랬잖아요. 신고 필증이답니다. 그런데 변경 신고는 변경 신고서라고 서식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자, 이제 그 밑으로 일단 내려옵니다. 자, 3번, 4번 나중에 보고 그 밑에 변경사항. 자, 여기도 보세요.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2번이나 나왔어요. 변경 신고냐 아니냐. 자, 작년 35회 때도 나왔어요. 근데 이제 나온다 했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뭐 10초도 안 걸려서 거저 줍는 문제로 풀었는데 이것도 외우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내용들이 변경되면 당연히 뭐예요? 변경 신고. 그러니까 예전에 이것도 좀 나온 지 좀 초창기 때 나올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중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닌 거 그랬어. 변경 신고 사항이 아닌 거 그래가지고 1번 이게 변경됐을 때, 2번 이게 변경, 3번 이게 변경됐을 때, 4번 이게 변경됐을 때, 5번 이게 잘못 기재됐을 때. 답이 뭐예요? 잘못 기재한 거잖아요. 그건 정정이잖아요. 아니 변경이라고 다 써놓고 1번 4개는 변경 써놓고 나머지 하나만 잘못 기재됐을 때. 이건 좀 너무 무시한 거 아니야 우리? 아니 변경이 아닌 거 해놓고 4개가 변경이라니까. 4개가 변경이고 하나만 잘못 기재된 거. 또 함정이야? 아니야 이렇게 쉬울 리가 없어 이거야. 아니야 이거 쉬울 리가 없어. 뭔가 있을 거야. 그러지 말고 그때는 너무 쉽게 냈죠. 그러면 보세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라니까. 이거는 잘못 기재되면 정정이고 이게 내용이 변경됐으면 변경 신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울 필요 없고 대신 여기서 좀 체크할 거 이거 거래 가격 있잖아요. 이건 체크하라 이거예요. 변경 가격도 들어. 아까 정정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갔잖아. 정정은 가격이 안 들어가요. 왜? 동그라미 하나 지워버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들어가요. 왜 들어가느냐? 자 보세요. 여기 면적이 바뀔 수 있죠. 자 우리가 500제곱미터 자 이거를 갖다가 예를 들어 5개 계약을 하겠어. 근데 면적이 너무 많아서 계약 조건을 좀 바꿨어요. 얼마로? 300으로. 그래서 그냥 300만 사는 걸로 다시 바꿨어. 그래서 이제 금액은 얼마로? 3억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면적이 바뀌면 금액도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금액도 변경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금액이 들어가. 그러니까 정정하고 구분하라. 정정은 안 되는데 여기는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이런 경우 있어요. 면적은 안 바뀌었어. 면적은 안 바뀌었는데 금액만 3억으로 바뀌었대. 자 말이 돼 안 돼? 그럼 이것도 변경을 가장한 다운계약서 되죠. 자 그래서 거기 절차 방법에 보면 3번 봐봐요. 3번. 자 3번 부동산 등 면적 변경 없이 거래 가격이 변경됐을 때 그러면 거래계약서 4번 첨부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는 진짜로 그랬는지 더 검증을 해야 되니까 이거 제출하라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자, 이 문장 알아놔야 돼요. 아직 출제 안 된 문장이니까 이것도 나올 확률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중도금하고 잔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급일이요. 그러니까 여기도 금액이잖아요. 금액이니까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 말이에요. 중도금 지급일, 잔금. 그러면 중도금 지불 날짜, 잔금 지불 날짜가 바뀔 수 있냐? 바뀔 수 있죠. 왜냐면 계약할 때는 언제까지 주겠다 했는데 뭔가 대출이 차질이 생겼어. 그래서 조금 딜레이 시킵시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계약금은요? 계약금 날짜 바꿀 수 있어 없어? 이미 과거잖아요. 중도금 잔금 아직 남아있잖아요. 미래니까 바꿔서 늦출 수 있어. 근데 계약금 이미 끝났죠.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금 지급 날짜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렇게. 그다음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하다가 드디어 나왔잖아요. 자, 뭐냐면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자, 그러니까 A가 매도니요. 자, B, C, D가 공동 매수예요. 그런데 이 공동 매수인 이 사람을 자, E라는 사람으로 뭐예요? 이걸 교체를 해. 또 여기다가 F라는 사람 한 명을 더 추가를 해. 자, 그럼 뭐예요?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변경 신고해야 되는데 이건 안 돼. 왜냐? 여기 보니까 일부 제외되는 경우. 그러면 교체나 추가는 왜 안 될까? 이 사람으로 교체하거나 이 사람 추계하면 당사자가 바꾸치기. 그러니까 자기 아들로 바꾸치기 하고 자기 아들을 끼워 넣어가지고 지분을 여기 받게끔. 그러니까 그건 당사자 바꾸치기니까 이건 여전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에 있다가 한 명 빠졌어. 그럼 이것은 어때요? 이것은 크게 변동이 없잖아. 원래 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지분만 변동이 될 뿐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쓰세요. 자, 여기 제외해가지고 여기다 화살표해가지고 추가 그리고 교체 X 이렇게 딱 써놔요. 이거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 다음 이것도 그래. 부동산 등이 다수야. 근데 일부 부동산 변경하는 거 안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주택을 매매하기로 했고 주택을 상가로 교체하고 거기다 또 토지를 플러스 또 덧붙이고 이러면 돼 안 돼? 아니면 완전 물건 바꿔치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뭔만 된다? 제외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것만 체크하면 돼. 이거 나머지. 그 다음에 이제 위탁 관리는 성명 주민등. 여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들어가는데. 당연히 들어가야지 여기는. 위탁 관리는 다른 사람 그래야 그 사람한테 뭐 공문을 보낼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위탁 관리인이 바뀌었으면 이것도 바뀌었으니까 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 변경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자, 그 절차 방법으로 갑니다. 절차 방법으로 가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이제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은 분양가격 및 선택 품목 이런 거는 일방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공급계약, 분양권, 입주권, 매매계약 같을 때 분양가격과 선택 품목은 단독으로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꼼수 부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 공개가 되는 거라 이거 계약 이런 내용이 바뀌면 그냥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해제 등 거기 이제 마지막 해제는 봐봐요. 자, 이건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데 자, 1번 자, 해제 등은 이거 등자가 붙었잖아요. 이 말은 무효, 취소, 해제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무효, 취소, 해제. 자, 무효, 취소, 해제입니다. 이걸 포함해서 해제 등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해제 등.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거래 당사자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공동으로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해제 등 신고는 누가 한다? 첫 번째 거래 당사자 체크하세요. 자, 이거 조심해야 돼. 해제 등은 당사자들이 해야 돼. 그리고 언제까지? 30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을 해야 한다요. 이것만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럼 왜 이게 한다? 예전에는 이것도요. 할 수 있다 했어. 그러다가 바뀐 거예요. 한다로. 왜냐? 아파트 분여회원들이 지네 아파트 시세 끌어올리려고 짜고서 거짓 신고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자 5억짜리를 10억에 매매한 것처럼 신고를 해. 그래놓고 자기네끼리 이제 계약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10억 또 다른 사람들도 10억 하면 그 검증책에 얼마로 기록이 남아? 10억으로 쭉 남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계약이 파기됐으면 이거 신고하라고 의무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파기됐다고 신고하면 이제 그 기록을 어때요? 지워버리겠죠.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 허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장난치니까 이게 법이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해제 등 신고만 뭐다? 의무에. 그러니까 정정 신청이나 변경 신고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 날짜가 없어. 그런데 해제 등 신고는
의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해야 한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건 똑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자 이거 조심하세요. 중개거래 시 자 개공사가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이 파기됐어. 그럼 해제된 신고를 개공사가 해야 되냐? 아니요. 여전히 해제된 신고 누가 한다? 당사자예요. 그래서 이제 개공사한테 부탁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의무는 아니에요. 개공사가. 그 다음에 4번. 자 이제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여기는 신고 필증을 재발급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확인서. 이제 계약이 파기됐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신고 필증이 아니라.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 이거 아까 우리 전자거래액 시스템에서 하면 신고서 제출한 걸로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시스템에서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파기도 어떻게 해야 돼? 그 시스템에서 해야 되겠죠. 그럼 또 마찬가지 해제 등 신고서 제출한 걸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서 자 서식입니다. 자, 이 서식도 따박따박 한 문제 나와요. 서식도 따박. 그럼 이제 이 서식을 어떻게 할 거냐인데, 자, 거기 왼쪽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작성할 건지 이제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 자, 65페이지 보시면, 자, 먼저 유의사항을 봅니다. 거기 1번부터 4번까지 생략 그랬죠? 나 이거 보고 싶어요. 그럼 뭐 기본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기본서에 있어요. 보세요. 이거 시험하고 상관없으니까 제가 생략한 거예요. 시험에 안 나와 이거. 자, 그럼 거기 5번부터 보세요. 이제 5번 잘 봐요. 자,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다시 말해 분양계약입니다. 그 다음에 전매계약이에요. 분양권 입주권 전매계약일 때는 거기 8번 물건별 거래가 있고 9번 총 실제 거래 가격을 쓸 때 그 8번, 9번 왼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격에다 쓸 때 부가세 포함해서 씁니다. 자, 그래서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그 외의 거래 대상 그랬죠. 그러니까 그 외의 거래 대상이란 말은 뭐냐? 이제 일반 매매계약. 그러니까 토지나 뭐 이런 일반 매매계약을 이런 경우는 부가세를 뭐 한다? 제외하고 씁니다. 제외 씁니다. 자, 그래서 어디가 포함되고 어디가 제외되고 구분해야 돼요. 그 다음 6번. 이게 이제 또 최근에 추가되는데 왜 추가됐냐? 아, 우리 부동산 거래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자 30일 이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정확하게 계약 체결을 언제 할 거냐? 사람들이 꼭 이것을 기간을 잘 못 지켜. 분쟁이 생겨. 그래서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추가로 여기 나와 있어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계약 체결일은 자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거래 목적물 및 거래 대금 등 거래계약 중요 부분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가 합의한 날.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계약의 효력은 청약, 승낙, 의사표시, 합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아, 계약 체결일은 곧 뭐다? 합의한 날이다. 합의한 날. 그런데 이 경우 합의와 더불어 계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을 계약 체결일로 보되 그랬죠. 자,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돼 있어요. 혹시 여러분 계약하다가 가계약금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래서 우리 계약할 때 가계약금 걸고 계약하죠. 그러면 그건 진짜 계약이라고 해요? 아니면 말 그대로 가짜라고 그래요? 그걸 인정해야 안 해. 사람들이 대부분 혹시 실무에서 인정 안 하죠. 거의 안 해요. 일단 가계약 걸어놓은 것을 정식 계약으로 보지 않고 계약금이 전부 했을 때 정식 계약으로 봐. 이런 게 많아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정확히 쓴 거예요. 일부만 지급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된 거야 안 된 거야? 지금 여기 보니까 체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계약금만 걸고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은 체결된 거다 안 된 거다? 된 겁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가계약은 계약이 아니다 그래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느냐. 자, 원래 10억짜리 아파트라고 해봐요. 그럼 계약금으로 1억을 줘야 되잖아요. 보통 10% 많이 하죠. 근데 가계약으로 일단 5천만 원 걸었어. 자, 그래놓고 일방이 계약을 파기했어. 그럼 어떻게 하던가요 보통?
돌려달라고 해야 하네, 그거 그대로. 돌려달라고 해요. 왜? 가계약은 아직 계약이 아니니까. 정식 계약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민법에서 배운 대로. 매도인은 그 더블로 주고, 매수인은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계약금 포기하잖아요. 근데 가계약금만 걸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돌려달라고 그래요. 근데 아니요. 가계약만 걸어도 계약을 체결?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들 계약 체결로 본다. 그러니까 계약이 체결된 거대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대. 제가 이것도 상담 여러 번 받았는데, 자, 5억짜리 아파트. 그럼 이제 계약금 5천 걸잖아요. 근데 보통 가계약금은 1,000만 원 걸었어. 자, 그래서 이제 매수인이 갑자기 집값 떨어지니까 계약을 파기한 거야. 집값 떨어지니 살 필요가 없잖아요. 또 반대로 이제 뛴 것도 이제 제가 상담받. 자, 그러면 1,000만 원만 건 상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우리가 일방적으로 파기했을 때는 더블로 주고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만 이거 계산해야 돼? 혹시 가계약금 1,000만 원만 걸었을 때는 5천만 원으로 계산해서 그 더블로 주고 그래요? 어때? 실무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런 거 안 해봤어요. 그냥 가계약금 하면 되죠, 그거. 그건 이제 법으로 딱 정해진 게 없어요. 또 관행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실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한 거에 대해서 어때요?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개할 때, 특히 아니면 중개를 떠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거래를 한다고 할 때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지금 집값이 오르는 추세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집값이 오르는 추세인데 내가 어쩔 수 없이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야. 이사를 가거나 좀 다른 데로 뭐 남편이 직장이 발령됐어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는데 팔기는 아깝지만 그래도 팔아야 돼. 그러면 계약할 때 계약금을 가계약만 받아야 돼, 다 받아야 돼? 그렇죠, 다 받아야죠. 그래야죠. 근데 이제 조금 떨어지는 추세야. 그러면 만약 여러분 이제 떨어지는 추세다가 매도는 크게 상관없는데 매수인 입장에서는 어때? 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포기해야 되잖아, 계약을.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얼만큼 벌어야 돼? 가계약금 조금. 이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알고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하는 게 좋은데, 어쨌든 여기 보세요. 전부 또는 일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만 지급하더라도 계약은 체결된 거니까 우리 주변에 대부분 사람들이 가계약금만 걸 때는 아직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다 이래요. 근데 안 그래요. 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개했다면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지금 여기 가계약금만 건 상태도 일단 제약이니까 이날로부터 30일에 신고하라 이 말이었거든. 여러분이 중개를 했다면. 근데 이걸 맨날 놓치는 거야. 그래서 명확히 이번에 쓴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맨날 분쟁이 생겨요. 자, 그런데 또 한마디 더 있어. 합의한 날이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보다 앞서는 것이 서면 등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의한 날이 계약 체결이다. 그러니까 계약서를 썼어, 서식으로.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그 계약 날짜까지 써가지고 당사자 도장도 다 했어. 아직 계약금 주고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 예. 자, 근데 또 문제는 이거야. 계약금은 주지 않고 계약서만 먼저 썼어. 그러다가 일주일에 계약을 파기했어.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해, 이제? 계약금 돌려받고 하고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계약금 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건 많이 싸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도인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계약금 얼마라도 받아야 돼. 근데 매수인은 최대한 안 주지. 그러니까 이거 계약금 주지 않고 계약서만 먼저 썼다.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한 사람, 특히 매수인 측이 이런 생리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런 거를. 그래서 이제 교묘하게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초보 때는 잘 모르니까 당해, 이렇게. 그런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잘 몰라. 그러면 나중에 사고가 빵 터진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라? 연락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건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미리미리 연락해서 물어보는 게 좋아. 누구한테? 저한테 물어봐요. 다른 과목 이거 전혀 상관없다니까. 우리 시험 끝나면 다른 과목 선생님 여러분하고 인연 맺을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계속 여러분하고 이 담당이거든요.
아니면 우리 원장님한테도 물어보고, 원장님 이쪽에 또 실무도 많이 하고 하는, 특히 상가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중개사무소 구할 때, 중개사무소 구할 때 이제 우리 원장님한테 다 연락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좀 미리 물어보고 해요. 혼자 하지 말고, 아시죠? 그래야 사고 안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성 방법을 봅니다. 자, 작성 방법을 보면 저기 동그라미 1번부터 쭉 있잖아요.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부터 쭉 있는데 이 동그라미 1번, 2번이 거기 왼쪽 페이지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왼쪽 1번, 2번 쭉 있죠? 그러니까 그 파트에다 어떻게 작성할 거냐, 이제 이 말인데. 자, 우리 신고서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확인 설명서는 엄청 많았죠? 근데 꼼꼼히 다 봐야 돼.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꼼꼼히 봐야 돼. 근데 시험에 이제 변형을 해가지고 답으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거기 진하게 다 해놨어요. 좀 보여, 안 보여도? 진하게 좀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밑줄 쳐서 확실히 알아놔도 되는데, 문제는 오지선다 지문을 내다 보니까 밑줄 안 친 것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보지 않던 게 나오면 당황할 수 있으니까 한 번을 읽어보래요. 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이러면 돼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1번, 2번입니다. 1번이 매도인이고 2번이 매수인이잖아요. 한마디로 이제 거래 당사자에 대한 건데, 자, 거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매도나 매수인의 주소란에 동그라미 6번에 거래 대상별 거래 지분. 자, 6번에 보면 거기 봐봐요, 왼쪽에. 그래가지고 거기 토지 건축물 해가지고 6번에 보면 맨 끝부분에 토지 거래 지분 몇 분의 몇, 건축물 거래 지분 몇 분의 몇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지분을 기준으로 각각의 거래 지분 비율을 쓴다 이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 2번 보니까 주소란에 보니까 맨 끝부분에 나와 있잖아요. 동그라미 1번, 2번 주소란의 맨 끝부분에 거래 지분 비율 해가지고 몇 분의 몇 쓰게 돼 있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쓸 때 동그라미 6번에 있는 이 내용을 여기다 쓰라 이 말이에요. 이걸 토대로. 그래서 이제 이게 서로 일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자, 당사자가 이제 여기 체크해야 돼요. 외국인인 경우 거래 당사자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자, 이건 잘 나와요. 외국인 때는 국적을 반드시 기재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부동산 등을 매수하는 경우 매수 용도 있잖아요. 매수 용도가 거기 주거용이냐 레저용이냐 상업용이냐 공장용이냐 해가지고 체크 표시합니다. 여기도 나와요.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그 용도가 뭔지 체크 표시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3번. 자, 법인 신고서 등 있잖아요. 아까 우리 추가로 하는 거 있죠. 법인 신고서 있고 그 다음에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 또는 자금 조달 이용 계획서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 지구라면 자금 조달 계획 항목별 증빙서 이런 거 내야 된다고 그랬죠. 자, 그 얘기하는. 그래서 그걸 묶어서 부동산 법인 신고서 등 이런 말 쓰는 거예요. 다 묶어서. 그럼 이런 것은요. 거기 보니까 자, 법인 주택 거래 계약 신고서. 자, 이거 별지서식 있잖아요. 이게 법인 신고서예요. 그리고 주택지 그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항목별 증명 서류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거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지 별도로 제출하는지 체크해라. 아까 그랬죠? 함께 내든가 별도로 내든가. 이거 체크하면 돼요. 자, 4번입니다. 자, 부동산 매매의 경우 자, 종류에 부동산 종류가 토지냐 건축물이냐 이런 거 체크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건축물 같으면 이제 아파트냐 연립이냐 이런 것들 다 체크하면 되고, 뭐 중요한 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5번입니다. 공급계약은 시행사 또는 건축주 등이 최초로 부동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말하며, 자, 여기서 공급계약은 시행사나 건축주 등이 최초로 공급하는 계약이다 이 말. 그 다음에 이제 준공 전과 준공 후 계약 여부에 따라 체크 표시하고요. 그 다음 이거 조심하세요. 임대주택 분양 전환은 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기한이 완료하여 분양 전환하는 주택인데 거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개인 이렇게 나왔는데 법인만,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만. 자,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법인 사업자만 이거 해당한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자, 소재지. 소재지는 이제
소재 플러스 지번을 얘기해요. 소재지는 소재 플러스 지번. 그러니까 이제 지번 같은 거는 정확히 써야죠. 근데 가로 안에 집합 건물입니다. 동호수까지. 당연하죠? 동호수까지. 그 다음에 지목이나 면적은 토지 대장을 보고 쓰라 이 말이에요. 우리 그래서 공시법령 시간에 지적법 시간에 배웠잖아요.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물적사항은 대장을 보고 써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건물에 해당되는 것은 당연히 건축물 대장을 보고 씁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부를 보고 이제 대지권 비율. 그러니까 대지권 비율은 이제 권리관계니까 권리관계는 뭘 봐야 된다? 등기부. 그래서 등기부 뭐에 나와? 표제부에 보면 우리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표제부 값고 울고 있잖아요. 그래서 표제부에 보면 그 대지권 비율이 101호, 201호, 301호 쭉 해가지고 몇 분에 몇 쭉 써져 있어요. 집합건물 보면. 자, 그걸 보고 이제 이렇게 쓴다. 자, 그 다음에 7번. 여기서부터 또 신경 써야 돼. 계약 대상 면적에는 실제 거래 면적을 계산하여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 건축물의 경우는 전용 면적. 자, 집합 건축물은 전용 면적 있고 공용 면적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전용 면적을 쓰고요.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는 뭘 쓴다? 연면적. 그러니까 그 밖의 건축물은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연면적 쓴다. 그 다음에 8번. 물건별 거래 가격 있죠? 물건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뭐 상가, 주택을 한꺼번에 매매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러면 각각 가격을 써라. 당연하죠? 물건별 그랬으니까 각각의 금액을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초 공급 계약, 전매 계약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데는 이제 발코니 등 옵션 비용이랄지 또 추가 지불액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제 쓴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으로 갑니다. 총 실제 거래 가격 그랬죠. 총 실제니까 뭐야? 토탈. 아, 여기는 토탈이니까 뭐야? 전체 가격을 씁니다. 구분하세요. 물건 별 했을 때는 각각. 총 실제는 토탈. 자, 그 다음에 10번. 종전 부동산란은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작성한다 그랬죠. 자, 여기서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 이걸 갖다가 분양권으로 바꿔치게. 자, 근데 입주권이 뭐예요? 우리 아까 말한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조합원 지위를 부여받으려면 재건축 들어갈 때 거기에 자기 세대 아파트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아, 있어야 그 사람이 조합원 지위잖아요. 그러니까 입주권은 당연히 종전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부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분양권은요? 분양권은 그 필요 없잖아요. 뭐 청약통장 이것만 있으면 되지. 근데 이걸 분양권으로 바꿔치기 하니까 조심해요. 자, 그 다음에 11번. 계약의 조건 및 참고사항은요. 조건 이런 거 있으면 쓰고 참고사항 있으면 쓰고. 그 다음 당구장 표시. 다수의 부동산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뭐예요? 너무 이 서식 안에 다 못 쓰잖아요. 별지에 따로 써서 여기다 첨부하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당구장 표시 보세요. 이걸 또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공시법 시간에 다 배운 건데 물어보면 또 다들 모르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떨지 좀 보자면. 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이제 등기법에 나와요. 그러니까 등기에 대한 일반법이 부동산 등기법이고 사람들이 이 등기를 투기나 탈취 목적으로 악용하니까 이걸 단속하기 위해서 만든 특별법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에요. 그러면 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 법에 따라 각 호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 교재는 이걸 실어놨는데 이건 우리 중개하고는 좀 이제 여기서 출제가 안 되니까 이제 제가 뺐는데, 자, 그럼 여기서 60일 내에 신청하라 그랬는데, 자,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우리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계약을 무슨 계약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것을 쌍무계약. 그리고 증여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현무. 기억나나요?
그럼 매매 계약의 대표적인 쌍무계약, 매매 교환 같은 게. 그러면 자, 쌍무계약 같은 게. 자, 매매를 했다고 해봅시다. 쌍무계약 매매. 그러면 언제까지 등기해요 하면 우리 매수인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자, 봐봐요. 등기법을 몇 개월 동안 배웠는데 등기 언제 한지도 몰라. 그냥 기본 중에 밖에 지나간 사람 물어봐도 등기 아는 사람 있어. 근데 우리는 꼭 법으로 배우려고 외우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기본적으로 하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나요? 안 나 혹시? 기억 안 나? 자, 매매계약에서 우리가 그럼 급부 의무란 말, 반대급부 의무란 말이 있어. 이런 것도 안 들어봤나? 급부가 뭐냐면 매도인 측이 주택을 넘겨주는 걸 급부라고 그래. 물건 넘겨주는 게 급부예요. 그럼 반대급부는 뭐예요? 돈 주는 거. 그러니까 주고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게 급부고 받는 게 반대급부예요. 그럼 반대급부는 뭐예요? 매매 대금을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전달하는 거. 그럼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이니까 언제예요? 그렇죠. 잔금 치를 때. 그러니까 매매계약은 등기 언제까지예요? 그러면 반대급부니까 잔금 치른 날로부터 얼마에? 60일 내에 하라 이거. 이거 기본. 등기법을 배웠는데 이걸 모른다 말이 안 되잖아. 등기를 얼마나 많이 배우길래. 자, 그래서 잔금 치른 날도 60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잖아요. 그걸 장난칠 때 잔금 치른 날 이때 30일 날 이렇게 장난치고 그래요. 또 등기한 날로부터 이렇게 장난치고. 그러니까 60일. 그럼 편무계약은 언제부터 60일이냐?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그럼 편무계약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면? 자, 증여 같은 경우 언제부터? 증여한 날. 증여한 날 바로 효력 발생. 그래서 증여한 날로부터 60일 내 바로. 그래서 일방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바로 발생합니다. 그럼 이제 보존 등기는 더 모르겠네 이제. 자, 건물을 신축했어.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어도 돼요? 그렇죠. 신축하면 법률 규정의 물권 변동이라 등기 없어도 소유권 인정돼 안 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건물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자 매도 팔아. 팔면 어때요? 등기를 해줘야 되잖아. 근데 등기를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신축을 했을 때 아니 등기 자체가 없어요. 등기 자체가 없으니까 이전 등기를 해줘 못 해줘? 못 해줘. 그래서 이전 등기를 하려면 뭘 해야 돼? 그렇죠. 보존 등기 해야 돼. 그럼 자, 이 보존 등기는 언제까지? 지금 보존 등기가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매매를 했어요. 자, 계약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 해야 돼. 자, 이 계약을 한 날로부터 뭐다?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 해야 돼. 그렇게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된다니까? 이전 등기 해줘. 자, 그래서 다 60일. 그 다음.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자, 우리가 5층짜리 건물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자, 1층, 2층, 3층. 4층 짓고 이제 한 층을 더 올라가야 되는데 부도가 났네. 자, 그러면 아직은 어때요? 신축, 건축, 그 사용성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등기도 안 나오잖아요. 대장도 없고. 그런데 이것을 다른 회사가 이제 인수를 했어. 자,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어때요? 보존 등기 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건물을 이제 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지었어. 자, 그럼 이제 신축을 해서 이제 사용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보존 등기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했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보존 등기를 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일 내. 이렇게 이제 우리 공식. 자,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여기 있다 보니까, 자, 이것도 혹시 몰라요.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공시법하고 연결시켜서. 자, 그 말만 알면 돼요. 60일 이내에 등기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매매 같으면 뭐다?
우리는 여기 부동산 거래 신고가 매매잖아요. 매매니까 잔금 치른 날. 근데 이제 잔금 치른 날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오고 법 조문대로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렇게 이제 나온다. 그렇게. 자, 페이지 넘겼어요. 자, 주택임대차인데 안 되겠어요. 여러분, 이점 먹기 전에 이거 먼저 풀어야 되겠어요. 와, 이거 다 끝나면 이점 먹을 것 같은데. 아, 불안해. 상태가 조금. 여기서 얼른 가져가, 얼른. 여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 자, 1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모두 고르면 그랬죠? 자, 오피스텔 신고 대상 물건인가요? 토지 건축물 그랬잖아요. 건축물이죠. 그 다음에 무슨 계약? 그렇죠. 오직 매매 계약. 맞네요. 그 다음 단독주택 저당권 설정 계약은? 그렇죠. 저당권 아니라고 그랬죠. 그 다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 지위가 뭐겠어요? 분양권이잖아요. 분양신고 대상 입주자니까 분양권이죠. 그럼 분양권 매매계약 신고하나요? 아까 그랬잖아요. 위 법률에 따른 이런 거. 그 다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게 뭐예요? 입주권. 입주권 매매계약 신고하나요? 네. 그 다음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계약. 그렇죠. 공급계약도 하죠. 예. 자, 다 고르면 니은 빼고 다 골라야죠. 답 몇 번? 4번 이렇게.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거. 자, 1번.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어때? 이런 말 들어본 것 같아? 안 들어본 것 같아? 벌써 들어본 것 같아.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지정을 해.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지역은 없어요. 전국이에요. 그냥.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국이에요. 전국. 토지거래 허가가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들어봤던 거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니까요. 자, 2번.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래 당사자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해라. 네? 부동산 거래 신고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맞아요? 그렇죠. 계약 체결일. 계약 체결일. 계약 체결일 그래야 돼. 자, 그 다음 3번.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를 했네요. 그럼 거래 당사자가 신고서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한다. 맞아요? 꼭 공동으로 제출해야 돼? 아니면 일방에 해도 돼? 일방에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일방에 제출해. 4번. 개공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 교부한겨. 그러니까 중개거래라는 얘기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에게는 신고 의무가 없다. 맞아요? 그렇죠. 중개거래는 누가 신고 의무자야? 개공사. 개공사니까 당사자는 신고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다운기어 써달라 이렇게 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5번. 부동산 거래 신고 관할은 신고인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인가요? 부동산 소재지라고. 신고인 주소지가 아니라 부동산 소재지. 자, 그래서 옳은 건 몇 번? 4번.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공통으로 신고할 사항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그럼 이런 말 나면 얼른 떠올려야 돼. 당일, 부실조. 자, 그런데 문제를 잘 보세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계약에 관하여 공통으로 신고할 사항. 그럼 이건 뭐란 얘기예요?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했다는 얘기죠. 이런 건 놓치면 안 돼요. 문제에서.
이건 놓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직거래했습니다. 당일, 부실, 조건 이렇게 고르면 되죠. 그리고 이제 위탁 관련 있으면 하고요. 자, 그러면 기억. 매수인이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에서 국내 주소나 거소를 두지 않았어. 그럼 위탁 관련 이거 내야죠. 부동산 종류 해야 되고, 저당권 등 권리관계, 당일, 부실, 조건, 권장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조건 기한이 있다. 당일, 부실, 조건 들어가잖아요. 개공사 인적사항과 상호 전화번호 소지지. 자, 이것도 원래는 있는데 당사자가 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놓치면 이거 큰일 나요. 실거래가 당연히 해야죠. 자, 그럼 공통으로 해야 되는 걸 모두 고르면 몇 번? 5번. 거기 미음만 빠지면 돼요. 미음. 미음이 빠져야 된다. 아, 디귿도 빠짐. 디귿 미음. 디귿 미음이 빠져야죠. 그러니까 기억, 니은, 니을, 비음. 그러니까 답 5번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 자금 조달 계획, 이용 계획을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네요. 아닌 거. 자, 1번 사법인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부터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 당사자 일방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면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죠. 자, 그러면 국가 등하고 사법인하고 이제 말하자면 매매계약 그랬는데 이건 매수인이 누구란 얘기예요? 국가 등이에요, 사법인이에요? 사법인이죠. 국가 등이 매수인일 때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국가 등이 투기 목적으로 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텐데 문제는 사법인이 매수하니까 법인 매수인이면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자, 그래서 자금 조달 이용 계획, 자, 주택이니까 해야 되고. 그럼 법인은 금액 상관없고 지역 상관없다고 그랬죠? 네. 2번 개인이 주택법상 투기 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지하는 주택을 매수합니다. 그럼 규제지역이죠. 규제지역은 금액 상관없이 해야죠. 규제지역은 금액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3번 법인이 아닌 자가, 그럼 누구예요? 개인이라고 보면 되죠.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이니까 비규제지역이네. 비규제지역은 실거래가 얼마? 6억 이상일 때. 자, 6억 이상일 때 이거 신고해야 하네요. 해야죠. 자, 규제지역은 금액 상관없고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일 때. 자, 4번 개인이 세종시 소재 토지 지분을 실거래가 5천만으로 매수합니다. 자, 여기서 토지죠. 지분이잖아요. 근데 세종시네요. 그럼 세종시는 어디에 들어가? 수도권 등. 수도권 등은 1억 이상일 때 해야 되고 지분이라면 금액 상관없이 해야 되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세종시에서 5천만 원이다 하더라도 금액 상관없으니까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된다고 했잖아. 자, 세종시는 1억 이상인데 지분은 금액 상관없다 그랬잖아. 이거 어려워요? 봐봐, 이거 이해 안 하니까 머릿속에 딱 담고 있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어렵다. 5번 사법인이 경상남도 소재 토지를 실거래가 6억으로 매수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경상남도니까 수도권 등이에요, 아니에요? 수도권 등이 아니죠. 그런데 수도권 등 아니면 토지 가격이 얼마일 때만? 6억 이상. 6억 이상일 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7억이네요. 그러니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아니, 답이 없는 게 아니라 3번 다시 봐봐. 그 설명 내가 안 했나? 안 하고 넘어갔나 보네. 상가잖아요. 우리가 주택만인데 상가잖아, 여기. 그러니까 앞에만 설명하고 뒤는 내가 설명 안 한 것 같네. 앞에만 설명하고. 비규제지역은 실거래가 6억 이상이라고 그랬죠?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인데 추가 신고는 우리는 주택하고 토지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상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3번이 해당한대요. 자, 이거 조심해. 자, 5번. 자, 해제 등 신고입니다. 해제 등 신고. 자, 틀린 거.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한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라. 맞나요? 해제 등 신고는 누가 한다? 당사자가.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해야 한다. 네, 맞고. 2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중개 거래인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개공사가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지만 중개거래잖아요. 그럼 중개거래는 개공사가 신고하는 건데 문제는 해제 신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해제 신고는 개공사가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의무가 아니잖아요. 네. 자, 그런데 해야 한다 그러니까 틀렸대 말이에요. 해제 등 신고는 누가 한다? 당사자가.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 그러면 이제 해제 등이 이루어지면 또 마찬가지 해제 등 신고 제출한 것으로 본다. 4번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제 등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라. 그랬죠? 자, 5번 해제 등의 신고 거부로 단독으로 신고하는 자는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날인한 후 확정된 판결문 해제 이런 것들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단독 신고서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라. 자, 그러면 해제 등 신고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일방이 거부해. 그럼 단독으로 할 수 있죠? 그럼 단독으로 할 때는 항상 똑같아. 단독 신고 사유서와 그 입증 서류. 근데 해제는 계약이 파기됐으니까 계약서 사본이 아니라 계약이 해제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이거 들고 가라 그 말이에요. 자, 6번 정정신청 변경신고입니다. 틀린 거. 자, 부동산 거래관에 신고한 내용 중 당사자 주소, 면적 등이 잘못 기재됐을 때 당사자 또는 개공사는 신고관청에 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랬네요. 일단 정정상 맞나요? 주소가 좀 잘못 기재됐거나 면적도 잘못 기재되면 할 수 있죠? 아까 물건 바꿔치기 그 다음에 당사자 바꿔치기 금액 바꿔치기 이거 3개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주소나 연락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잖아요. 2번 정정신청은 발급받은 필증에 해당 내용을 정정하여. 그렇죠. 정정신청은 따로 서식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래 당사자나 개공사가 거기에다가 서명 날인해서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자, 3번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한 후 거래 가격 중도금 및 지급일. 자, 이런 게 변경됐네요. 그러면 등기 신청 전에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변경 신고서라고 여긴 서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당사자가 됐건 개공사가 됐건 아무나 의무자가 서명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정정하고 변경은 할 수 있다. 4번 신고 내용 정정 신청이나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우리 방법은 방문 신고 전자문서 있잖아요. 똑같아요. 방문 신고 전자문서에 할 수 있다. 그런데 없다고 그랬잖아요. 틀릴 때가 항상 방문 신고 전자문서 두 가지가 있다. 5번 정정 신청 변경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 그 내용을 확인했으면 지체 없이 이 내용을 수정하거나 변경해서 이제 그 내용을 한마디로 반영을 해서 신고 필증을 뭐한다? 재발권. 언제까지? 지체 없이.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또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내용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 어려워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이 이거 아직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정리가 되면